안녕하십니까. 1급 50번째 배정환자 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50회쯤 되면요 이제 여러분은 지천명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한자 정도는 분해하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졌다는 얘기죠. 물론 때로는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첫 번째 글자 보도록 하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화 옆에 구기작자죠. 이 구기라는 건 요즘 말로 말하면 국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등잔이 어떻게 생겼죠? 국자 모양의 거기에 불똥 하나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밝다, 사르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구기 같은 그릇 위에 바로 밑에 불을 붙여놓고서 무언가를 굽는다는 뜻에서 이것을 굽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울 짝이라고도 하고요, 사를 짝이라고도 하고 밝을 짝이라고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결 그러면 불에 새빨갛게 달구어지는 것을 자결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떠한 것이 불판이 자결하다, 이렇게 달아오르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알고 보면 그 당시 그대로죠. 구기 모양의 어떤 등잔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밝다, 불사르다, 또 어떤 대접 밑에 있는 불을 뜻해서 굽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한자가 의외로요, 그 당시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구기작자, 즉 국자 모양의 어떤 형태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풀초는 당연히 화초죠. 여기서 초목으로 꽃이 구기처럼, 요즘 말로 말하면 둥그런 국자 모양처럼 뭉쳐서 피는 데서 작약이다 해서 이것을 작약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약이라는 건 뭐냐면 미나리 아제비과에 딸린 단형생 풀로서 우리 목단 있죠? 목단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목단하고 작약하고 어떻게 다르냐? 원래 목단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모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모란이 피기까지처럼 모란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란하고 작약하고 꽃은 똑같아요. 풀도 똑같고요. 잎사귀도.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모라는 밑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위에 화라고 그래서 이렇게 꽃줄기가 풀처럼 올라오고 거기에 꽃이 맺히는 거고요. 저 작약은 아예 밑에 나무가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가 없고 풀이기 때문에 풀로 마치 삼처럼 이렇게 풀로 올라와서 죽고 이 아예 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라는 나무가 있고 그 위에서 꽃이 피고, 작약은 똑같이 생겼지만 나무가 아닌 풀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 되면 작약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란은 나무 둥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란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보니까 이거 참 재밌는 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입구 옆에 벼슬작. 이게 무슨 얘기냐? 입으로 술잔의 것을 맛본다는 데서 원래 맛볼 짝이었다라는 뜻이었다가 맛보기 위해서는 씹어야 된다 해서 씹을 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납이라고 그러면 밀을 씹는다는 뜻으로 무미건조하거나 맛이 없거나 해간 좀 무미건조한 걸 이야기하는 걸 장납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이거 우리가 벼슬작이라고도 하지만 이게 원래 술잔 작자죠. 새 부리의 모양을 갖고 있던 술잔에 그 당시에 벼슬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주고 그 영토의 소유권을 인정했었던 옛날 동기문화, 거기에서 파생된 벼슬작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술잔작이죠. 그래놓고 입입니다. 입으로 술잔의 것을 맛본다는 데서 맛볼짝, 또는 그 위에 떠다니는 어떤 것을 씹는다 해서 씹을짝, 이런 글자가 된 거죠. 알고 보면요 참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납이라고 할 때 랍은 밀납자거든요. 밀을 씹어봐요. 밀 씹어봐야 진짜 맛이 하나도 없고 향기 하나 없습니다. 무미 건조한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원래 녹은 어디에서 나오죠? 그렇죠. 쇠에서 나오죠. 녹은 쇠에서 나오지만 쇠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관이 여러분을 녹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자는요, 고정관념을 탈피해야만이 그곳에서 새로운 생각과 사유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너그럽게 생겼습니다. 같이 볼까요? 실사 옆에 노풀탁이라고 하고 탁자탁이라고 하는 자죠. 즉 실로 훌륭하게 높게 꾸몄다는 데서 너그러울 짝, 유순할 짝, 많을 짝이란 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작약 그러면 몸이 가냘프고 맵시가 있는 모양이라고도 하고요. 너그러울 짝이라기 때문에 여유작작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작작할 때 작작이 한자라는 것 여러분 알았나요?
의성어나 의태어처럼 어떤 형용사의 성격을 가진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것이 더 중요한 건 한자였었다는 거예요. 너그러울 짝자. 옛날 사람들은요, 고관고의를 걸치고 거기에 실로 탁 늘어뜨려 놓은 훌륭한 모습을 보십시오. 걷는 거 방정맞게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여유가 있어요. 여유, 작작할 때 쓴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볼게요. 사실 옛날에 옷이 넓었을 때의 그 모든 마음가짐은 너그러웠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옷이 쪼이기 시작하니까 행동도 쪼이고 사고도 쪼이고 발걸음도 쪼입니다. 여러분 조금 여유롭게 사십시오. 그것도 옷을 슬쩍 풀어놓고요. 그러니까 뭐 한없이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긴장의 끈을 풀어놓는 것이 여유작작입니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저글소 밑에 새추다. 나이 어린 새란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 것처럼 보이는, 어리고 작게 보이는 새라는 데서 이건 참새다 해서 참새작자입니다. 우리 작약 그러면 참새처럼 깡충깡충 뛰며 기뻐하는 걸 작약이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작약이라는 꽃부터 시작해서 작약 계속 얘기했죠. 음은 똑같지만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작약이라는 미나리 아자비과에 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여유 작작할 때 작약하면은 좀 여자의 가녀린 몸매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처럼 참새작 뛸력 하면 참새가 깡충깡충 뛰는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기분 좋아서 펄짝펄짝 뛰는 걸 어른들이 어허이 저놈 참 작약 같은 행동을 하는 거 하거든요. 참새가 이쪽 저쪽 갈 때 보십시오. 깡충깡충 뛰어가죠. 이런 표현 옛날 글에서나 나올 것이고 좀 윗사람들이나 했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까치작이다. 한번 같이 볼까요? 옛석자 옆에 새조자죠.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부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라는 데서 까치작자입니다. 우리 그래서 작보 그러면 까치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또는 기쁜 소식을 이야기할 때 작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게요. 까치가 아시죠? 집 앞에서 나무 앞에서 까까 울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던져서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참 좋죠. 까치는 까치집을 언제 짓는지 아세요? 아, 모른다고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까치는 까치집을 짓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지진 대비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편안할 때, 안전할 때, 바람 하나도 안 불고 화평할 때 나무 위에 가지를 꺾어다가 거기에서 집을 짓는 새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상 더 나빠질 일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는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나무목 옆에 상할잔이죠. 이 상할잔은 원래 이 창과가 두 개를 붙여놓은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나무도 상할 정도로, 한마디로 막 위험하게 필 정도로 창을 마주대하듯이 하여 발을 붙일 수 없는 험한 벼랑에 선반을 매단 듯이 하여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잔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잔도잔이라는 이 글자는 나무조차 상할 정도로 험한 그런 낭떠러지 위에 선반처럼 내어건 길, 이걸 잔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교 그러면 마치 배를 대기 위해 물가에 만들어 놓은 구조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도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삼국지 읽어봤나요? 또는 우리 그 초한지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저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낭떠러지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건 것이 잔도를 만드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옆에 선반처럼 내어닿는 다리를 만드는 이 잔도, 이게 잔도잔자입니다. 나무조차 상할 정도의 벼랑.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실크로드가 열리고요. 전쟁의 문화 때문에 뭐가 생겨요? 그렇지, 가속화의 과학이 발달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는 거죠. 지금은요, 기술 전쟁입니다. 절대로 양적 전쟁이 아니에요. 핵무기 하나 있으면요, 아주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 나무칼 쓸 때요, 청동기 칼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는 거죠. 청동기 칼,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검도를 40년간 연마해서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검을 가진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이 와서 딱 위협부를 하니까 칼을 뽑고 온갖 폼을 다 잡아요. 그런데 총 한 번 빵 쏘니까 어떻게 돼요? 40년 수련한 공부가 총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기술 전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잔도라는 것도 예상치 못한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 나라 하나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틈새에 정신을 가지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재밌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할잔 밑에 그릇명자죠. 너무 재밌는 건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릇이다. 몸을 상하게 하는 그릇이다. 뭐예요? 술잔이죠. 그래서 이게 잔잔자입니다. 몸과 마음이 상하는 잔이라는 데서 이거 잔잔이다. 그래서 우리가 잔대 그러면 술잔을 바치는 그릇을 잔대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나 몸을 상하게 하는 걸 술잔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술잔이 상하게 합니까? 본인이 상하게 하죠. 술잔이 어찌 혼자 스스로 날라와서 내 입에 들이대겠습니까? 술잔을 잡는 이는 결국 내 손인데 중요한 건 핑계가 멋지죠.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하는 그릇. 결국 잔이로구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과학을 넘어서 거의 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럼 또 다른 글자 볼게요. 또 어떤 자가 나올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대나무중 밑에 일찍잠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서요. 대나무처럼 반듯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쪽지을 때 꽂는 것이 뭐냐? 비녀다 해서 이게 비녀잠자예요. 이 일찍잠자를 알아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일찍 대나무 같은 뾰족한 것으로 머리 쪽을 꽂는 게 뭐냐? 비녀였다. 비녀잠. 그래서 우리 옥잠 그러면 옥비녀를 얘기하고요. 옥잠화 그러면 꽃화자를 넣으면 옥잠화라는 꽃이 있죠. 결국은 이처럼 한자는 그 당시의 상황과 습성과 어떠한 그 생각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도 대나무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대나무중 밑에 다함이다.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렇죠. 대나무처럼 반듯하여 모두 다 올이라는 뜻이니까 모두를 경계시키는 것이 뭐냐? 바늘이다 해서 이게 바늘잠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 바늘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해서 경계할 잠이라고도 하고 또는 잠언이나 어떠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잠 할 때처럼 문체의 하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잠언 그러면 경계하는 말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잠언이 있습니다. 이때 잠은 저 바늘잠 경계할 잠자를 써서 잠언이에요. 즉 경계하는 말을 잠언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늘이나 어떤 뾰족한 것들은 경계해야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바늘이라는 뜻 외에도 경계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애들 초등학생 니들이 바늘을 알아? 그랬더니 애들이 몰라요. 사실은 제가 영어를 다 가르쳐줬죠. 니들. 이 니들이 바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한자도 지금 한자 고스란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다만 이게 무슨 뜻인지 한 번쯤 떠올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뿐이죠. 알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쉽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옆에 어른장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사람이 어른이 되면 의지하게 되는 게 뭐예요? 무기나 지팡이죠. 그래서 의지할 장, 무기장, 지팡이장입니다. 우리가 장검 그러면 한마디로 칼을 지팡이 삼아 짚는다는 뜻으로서 칼을 휴대하는 것을 장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장대 그러잖아요. 거동의자에 이 무기장자에 무리대자를 쓰면 의장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군의 날 같은데 의장대에 사열일이 있습니다 할 때 의장대가 과연 장자가 무슨 장자냐? 저 장자를 쓴다 이 말이에요. 무기장, 지팡이장 또는 의지할 장자. 이제 이해가 됐나요? 그런데 원래 지팡이장은 다음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같이 보겠습니다. 나무목 옆에 어른장이에요. 사람이 어른이 되면 나무를 이렇게 짚게 되는데, 의지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팡이라고 그런다 해서 지팡이 장자는 원래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반하장 그러죠. 도적이 오히려 매를 뺏어가지고서 든다는 뜻을 적반하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장은 지팡이 장자다. 이런 얘기죠. 사실 가장 기가 막힌 건 내가 만들어 놓은 아이템을 남이 갖다가
먼저 로얄티 받아먹을 때. 이게 적반하장이에요. 진짜. 그리고 내가 몽둥이 들고 도둑을 지키고 있는데 들어온 도둑놈이 그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팰 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시죠? 이런 것을 적반하장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는요. 참 재미있는 것은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이것은 어떤 상자고요. 이것은 우리가 알죠? 도끼입니다. 즉 도끼라는 건 여긴 연장이겠죠. 도끼로 상자를 만든다는 데서 이러한 경지의 사람을 우리는 장인이라고 그래요. 거의 뭐 마스터 개념인 장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장 그러면 예술이나 과학 등 어느 일정한 분야에서 특별히 뛰어나 일반에게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람을 거장이라고 합니다. 이때 클 거에 장인장. 이 장인공하고 어떻게 다르냐? 장인공은 거의 공업 쪽에 있다면 이 장은 거의 예술 과학 분야에 더 많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목이 들어갔으니 나무랑 관계가 있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나무목 옆에 인색하다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즉 나무를 인색하게 막아 높이 세운 것이라는 데서 이건 뭐냐? 돛대를 이야기해서 돛대장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장루 그러면 함선의 마스트 위에 설치한 망루를 우리는 이걸 장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돛대장자도 아주 재밌는 건 나무를 인색하게 빽빽하게 담장처럼 꼭꼭 묶어서 이렇게 높이 세워놓은 것, 그것이 돛대였다는 얘기죠. 지금 돛대야 있을 필요가 없겠죠. 요트나 뭐 우리가 경기하는 것 외에는 돛대가 없죠. 전부 엔진으로 가니까요. 근데 옛날 돛대는요, 천이 어때요? 해요? 그렇죠.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이 잘 찢어지니까 천과 천 사이에 나무를 대가지고서 이 나무가 잡아 당기면 쭉 펴지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쭉 모이게 돼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발처럼요. 이게 돛대였다는 거죠. 네,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인지 싶은데요. 장미라는 글자인데 과연 어떤 뜻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초목이죠. 화초라는 얘기예요. 초목으로 인색하게 또는 담장 주위에 가시로 아름다움을 지닌 꽃이 뭐냐? 장미였다 해서 장미 장자입니다. 우리 장미 그러면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화력 관목으로서 가시가 있는 뭐 꽃을 이야기하죠. 장미가 가시가 없으면 장미가 아니랍니다. 여러분한테는요, 여러분의 단점이 여러분의 장점을 늘리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